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딥시크라고 최근에 딥시크에서 만든 R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리드닝 모델들이 꽤나 많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O1 모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O1이 개발되었고 O1이 어떻게 저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인제 수많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데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제 딥시크의 R1이 이 그 비밀을 처음으로 풀어나간 하나의 가장 우수 사례 중 하나고요. 딥시크 R1을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개발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딥시크에서 인제 개발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제 매우 저렴한 GPU를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인제 보통 우리가 모델을 하나를 개발한다 했을 때 꽤나 많은 GPU와 자원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인제 프리트레인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제 소모해야 될 자원이 너무 많고 토큰도 인제 트릴리언 단위로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그런 자원이 소비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원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애들이 인제 소타급 성능을 달성한 데에는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딥시크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최근에 다양한 모델들이 더 개발되고 있고요. 한 가지 획기적인 것은 인제 여기서 스페셜 토큰을 활용하게 하나가 활용하게 됐는데 그 활용한 스페셜 토큰들을 인제 거의 표준으로 인제 향후 모델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토큰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뭐 서머라이제이션 할 부분과 그리고 답변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방법론이자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딥시크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저의 강의를 좀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얘들이 어떻게 개발했고 얘들이 주고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시작을 할게요. 이제 AIM이라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인제 좀 하드한 인제 그런 수학 챌린지 그런 데이터셋에서 인제 꽤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코드 포스라 해 가지고 코드 관련한 태스크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GPQA 다이아몬드, 매스500, MMLU, 그리고 SWE 벤치 버리파이드 등 다양한 곳에서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O1하고 비교를 했을 때 O1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꽤 뛰어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이 딥시크 R1 32B는 어떤 모델이냐면 R1 32B는 뭐냐면 32빌려짜리 모델을 R1으로 인제 우리가 개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디스틸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도 꽤나 성능이 준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R1이 점점 그 당시에 O1이 최고의 소타였기 때문에 소타 모델을 어떻게 따라잡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리고 그것을 제시한 네 그런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아 그래 벤치마크 성능이 이렇게 좋은 건 알았어. 그런데 이 벤치마크 성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성능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잡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인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딥시크 R1을 저희가 인제 설명을 하자면 인제 순수 RL만을 활용해 가지고 리즈닝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SFT를 많이 치중해서 맨 마지막에 인제 좀 하드하게 얼라이먼트를 잡을 때 RL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인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반영해서 우리는 인제 얼라이먼트를 마지막으로 해 주게 돼서 이제 모델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RL이 핵심이에요. RL을 인제 우리가 나중에 RL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할 거예요. RL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기도 할 건데 RL은 뭐냐면 좀 모델을 자체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에이전트의 폴리시라 함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RL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떠한 폴리시가 있을 때 이 정책을 어떻게 최적화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LLM을 생각해 보면 LLM은 프로버빌리티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각 다음 토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 자체가 폴리시가 되겠죠. 즉 모델이 다음 토큰을 선택하는 것이 LLM에서는 폴리시로 볼 수 있고요. 즉 이것을 우리가 LLM에 R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리워드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어떠한 정책을 하고 이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밸류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워드를 줘 가지고 모델이 더 좋은 보상을 많이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것이 RL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아까 말했듯이 보통은 R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SFT를 통해서 얼라인, 그러니까 즉 프리트레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SFT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RLHF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인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GRPO라는 것을 이따가 설명하게 될 건데 GRPO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는 RL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기존에 리워드 모델이에요. 이 리워드 모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델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토큰을 선택했을 때 그 토큰을 선택한 그 결과가 리워드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모델이 인제 뱉어줘요. 그 리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이 잘했다, 못했다 혹은 리워드를 최대화시키기 모델이 학습하게끔 우리가 폴리시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KL 텀을 쓰기도 하고 클리핑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RL에서는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다. 근데 그 리워드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리워드 모델이라는 기준이 있겠죠. 리워드 펑션이라 할 수 있고 이 펑션이 결국은 리워드 모델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순수 RL, 특히 인제 프로세스 리워드라고 하는 게 리워드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각 스테이트마다 리워딩을 하고 그 리워드를 인제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식 없이 verifiable 리워드만을 활용해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보여줬어요. GRPO가 verifiable 리워드를 활용한 것은 맞긴 하지만 verified 리워드가 GRPO는 아닙니다. GRPO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verified 리워드만을 가지고 최적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verifiable 리워드가 뭐냐면 아까 같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 0에서 1 사이로 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이 리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verifiable 리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시퀀스를 생성을 했어요. 이 모델이. 그걸 이제 파이라고 할게요. 이 파이 세타가 있는데 이 파이 세트가 어떠한 시퀀스를 생성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시퀀스를 기반으로 보통 인제 어떠한 답이 나오겠죠? 이 답을 인제 파싱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포맷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인제 RE 서브스트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싱을 통해서 인제 최종 답변만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출한 답변이 ground truth랑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verifiable reward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인제 보통은 인제 우리 시퀀스를 통해서 물론 각각 스테이트마다 다 리워드 모델을 이렇게 하지만 인제 시퀀스만 보고 말할게요. 전부 다 생성된 시퀀스라 했을 때 이 시퀀스 기반으로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리워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시퀀스에서 나온 리워드 모델 없이 어떠한 코드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리워드 모델을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초반에는 리워드 모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verifiable 리워드만을 활용해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최종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보여주었다가 아론의 매우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제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RL이 결국 추론 능력 향상에 꽤나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구나. 큰 최적화 방법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이 verifiable reward는 인제 예전에 PPO 방식이라고 해서 GRPO나 이런 방법 없이 나중 스텝에 가면 이제 RL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 파트 2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좀 제가 풀어나갈 수 있어서 좀 어렵겠다 싶은 것은 좀 키핑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좀 더 RL을 설명하면서 인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제 보통 인제 아까 말했다가 멈춘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PPO 방식에서도 이제 verifiable reward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PPO는 인제 보통 verifiable reward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human preference를 반영할 수 없어요.
휴먼 프리퍼런스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A라는 답변을 모델이 할 수 있고 B라는 답변이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풀 때 답변만 내놓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답변만 내놓는 게 아니라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답변을 내놓는 모델이 있어요. 뭐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A를 선호할 수도 있고 B라는 답변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B라는 답변을 선호한다면 이러한 프리퍼런스 데이터 기반으로 리워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리워드 모델링을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된다면 결국 이 프리퍼런스가 반영된 시퀀스로 생성할 때 모델이 리워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고 최적화가 되겠죠. 근데 RL이란 게 말이 쉽지 꽤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리워드를 최적화하는 게 RL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리워드 해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리워드 해킹이란 어떤 거냐면 모델이 트레이닝이 될 때 리워드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어떠한 리워드 모델이 여기 있고 제가 보통 이제 6시에서 8시까지 공부를 하는 걸 리워드 모델이 발견을 한다면 저에게 보상 1이라는 걸 줘요. 근데 저희의 이제 트레이닝의 기조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리워드 모델을 6시, 8시에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리워드 1 아니면 0을 준다 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할까요? 아니요. 오후 6시, 8시 사이에까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 특정한 그 리워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엔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 엔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리워드 모델이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보상 1을 얻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부한 게 아니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다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공부하고 리워드를 받게 되면 그냥 바로 짐 싸서 집에 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리워드 해킹입니다. 애들의 기대는 어떤 거였냐면 이 리워딩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이 이제 에이지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걸 원했는데 이 리워드만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프리퍼런스를 반영하기, 베리파이브 리워드는 매우 힘듭니다. 이게 지금 베리파이브 리워드겠죠? 네,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긴 했지만 자, 6시부터 8시까지 공부한 로그가 있으면 리워드, 아니면 뭐 넌 리워드를 주지 않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6시부터 8시까지 우리는 이 공부했던 로그를 남기는데 최적화될 것입니다. 즉 성적은 안 오는데 리워드는 높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PPO 방식 때도 Verifiable 리워드를 활용하긴 했었는데 왜 우리가 Verify 리워드를 PPO 때 보통 리워드 모델을 잘 구웠지 Verify 리워드를 사용하지 않았냐면, Verifiable 리워드는 휴먼 프리퍼런스를 반영할 수 없어요.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룰 베이스로 우리가 찾아가기 좀 힘들죠. 보통 이제 Verify 리워드는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우리가 룰 베이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리워드 모델을 우리가 굽기 어렵습니다. 리워드 아래를 Verify 리워드로 진행하는 건 꽤나 어려운 태스크예요. 근데 얘들은 순수 Verify 리워드만을 활용해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R1 제로예요. 그리고 딥시크 R1은 이제 딥시크의 V3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R를 적용한 모델이고요. V3는 이제 MOE 방식으로 라마 아키텍처에서 쌓아 올려서 from scratch에서 프리트레인한 모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R1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 V3 모델 MOE 한 거면 기존 애들, 오픈 소스 애들이 하고 있는 특색을 봤을 때 그냥 프리트레인 모델 웨이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R을 때린 거 아니야? MOE로 묶어서 그냥 R에만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웨이트를 다 찍어봤습니다. 웨이트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다 찍어봤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즉 프리트레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V3는 이제 MOE 방식으로 라마에서 쌓아 올려 from scratch에서 프리트레인한 모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프리트레인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다는 게 이거예요. 적은 GPU, 그러니까 적은 GPU라기보다는 저렴한 GPU들을 잘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잘 시켜서 이러한 670 빌리언 이상의 모델을 트레이닝했다는 게 꽤나 어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꽤나 기술적으로도 좀 효율적인 것을 잘 추구한 방법으로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각색하게 되고요. 딥시크 RO는 인제 패스1 점수를 15.6%에서 71.0%로 향상시켰고요. 마조리티 vot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의 답변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뽑아낸다고 해 봐요. 10개 답변이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10개 답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 9 번이, 어떤 건 뭐 3 이라고 할 거고, 어떤 거 5 라고 했을 때 3 이라고 답변한 게 한 10 개라고 했을 때 3 이라는 답변한 게 한 6 개, 5 라고 답변한 게 4 개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변은 6 개인 3을 채택하게 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우리가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86.7%의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픈 AI의 O1, 0912와 매우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딥시크는 아론이 생성한 리즈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여러 댄스 모델을 미세 파인 튜닝했다는 겁니다. 어떤 뭐냐면, 인제 제가 인제 저번에 우리가 강의 LLM의 현재 연구 방향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스틸레이션 이야기를 한 게 있잖아요. 어떤 걸 애들이 썼냐면, 아론에서 아론이 인제 아론 제로 말고 아론이 트레이닝이 완료된 이후에 꽤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X 인풋들을 다 모읍니다. X 인스트럭션을 모아요. X2 그리고 막 X3 해서 우리 X들을 X N개까지 모아요. 그래서 이걸 각각 인퍼런스 된 아론이 인제 인퍼런스한 인제 Y1이 있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같겠죠? Y 프라임 2가 있으면, 그리고 Y 프라임 n까지 있다고 하면 이걸 페어로 인제 우리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훈련을 시켰을 때 얘들이 인제 디스틸된 모델 SFT를 했어요, 얘들은. SFT를 했을 때 기존에 인제 프리트레인된 댄스 모델을 우리가 SFT를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보여주었고, 기존에 인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의 성능의 한계점이 명확했었는데 그 성능을 꽤나 끌어올려 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디스틸드 스몰러 댄스 모델은 벤치마크에서 매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대규모 모델의 추론 패턴을 작은 모델로 디스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추론 패턴과 추론 능력을 작은 모델로 디스틸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건 knowledge distillation이 아니라 그냥 distill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즉 X에서 모델의 아웃풋, 그러니까 큰 모델의 아웃풋 Y를 가지고 와서 이걸 페어로 SFT를 시켜 가지고 작은 모델이 큰 모델처럼 조금이라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근 LLM의 디스틸레이션 방향입니다. 인제 딥시크 R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딥시크 R은 특히 인제 R1 제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R1 제로는 SFT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딥시크 V3를 우리가 프리트레인된 모델인 딥시크 V3 베이스 모델 있잖아요. 여기서 SFT를 전혀 하지 않고 베이스 모델에 R를 직접 적용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는 SFT를 하고 R를 했는데 R1 제로는 SFT를 하지 않고 바로 R을 적용했어요. 특히 GRPO 알고리즘 활용했고요. 해당 방식에서 애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룹 스코어를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을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 인제 어노테이션을 달아놨는데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인제 보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보상받고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인제 우리가 쿼리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우리가 인제 기존 폴리시 모델인 파이, 세타, 올드에서 우리가 쿼리가 주어질 때
아웃풋들을 뽑아내요. 즉 O1부터 OG까지의 G개만큼의 답변을 샘플링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G분의 1만큼 하게 되면 expectation이 되겠죠? 이 expectation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G개만큼 샘플링해서 어떠한 리워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KL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보기 전에 뒤에부터 쉽게 볼게요. 이 베타라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결국 이 레귤러라이즈 텀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적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쓰는데 파이 세타랑 파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파이 레퍼런스는 이제 프리즈된 기존의 레퍼런스 모델이고요. 파이 세타는 어떤 거냐면 폴리시가 업데이트된 모델입니다. 즉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모델이 있을 때 그 토큰을 선택하는 것과 기존 레퍼런스 되는 토큰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즉 레귤러라이즈를 해 가지고 너무 모델이 보상만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고 좀 그러니까 좀 규제를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모델이 너무 기존의 우리의 동작 방식과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애들은 인제 폴리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min 값 쓰는데 어떤 거냐면 이 어드밴티지 펑션 곱하기 파이 올드 파이 세타에서 파이 올드, 그러니까 이 쥐개만큼 샘플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더해 주게 되고요. 근데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뭐 이 파이 올드는 이제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오래된 모델이 그러니까 폴리시 최적화가 되기 전 모델에 Q가 들어갔을 때 OI가 나올 그러한 probability랑 인제 Q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모델이 OI가 나올 probability를 인제 우리가 하나의 레이쇼로 두는 거죠. 이건 인제 레이쇼예요. 거기다가 인제 이 어드밴티지를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개가 텀이 너무 크지 않으면 보통 비슷하게 되면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올드는 좀 1에 가까운데 뭐 이것이 0.9다 하면은 인제 좀 얘가 바뀌게 되죠. 이 어드밴티지 안에 리워드가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조정해 주는 건데, 파이 세타 올드가 기존에 인제 리워드를 받았던 그런 확률이 그러니까 어떠한 probability가 나왔을 때 한 0. 어떠한 시코 O1을 한 0.9%라는 확률을 만들었고, 이제 파이 세타가 1.0이라는 확률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얘가 동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폴리시가 최적화됐으니까. 이러한 시퀀스가 리워드가 많은 시퀀스라면 최적화하는 데 매우 적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제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립을 써 가지고 1 마이너스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서 인제 파이 이 레이시오죠. 이 레이시오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한 0.9다. 그리고 입실론이 한 0.0이라면 이게 좀 더 0.999이 돼야 될 거고, 0. 얘가 뭐 1. 몇이 되겠죠?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곱한 이 두 개의 민 값을 쓰겠다. 이게 더 작다면 이게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클립이 들어갔어요. 결국 어떤 거냐면, 자,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우리 통해서 인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어드밴티지를 구할 때 기존 모델이 어떠한 아웃풋 1을 생성할 아웃풋 i를 생성할 그러한 probability랑 업데이트된 모델이 아웃풋 i를 생성할 probability를 통해서 레이시오를 만들어 주고, 이 레이시오에 어드밴티지 펑션을 곱해서 이걸 기반으로 평균을 내고 그 평균 낸 것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L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거랑 이거랑 텀이 비슷해요, 어찌 보면. 무튼 인제 이걸 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입실론과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 입실론은 이 비율을 좀 조정하는 데 쓰이는 인제 노이즈 정도, 그러니까 조그마한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베타를 통해서 인제 KL 레귤러라이즈를 좀 더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이 어드밴티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인제 보통은 인제 우리가 이 R 바라고 지금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인제 여기에 뭐 밸류 펑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밸류 펑션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뭐냐면 리워드를 민을 해 가지고
이 output i에 대해서 리워드된 verified 리워드가 된다면 verified 리워드를 여기서 이 min한 것에 빼가지고 여기 std를 해줘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계속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리워드를 애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이 KL 텀을 통해서 레귤러라이즈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 펑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번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방식을 그냥 프로세스로 볼게요. 지금 아까는 수식적으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식적으로 그냥 설명을 풀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GRPO에 이제 어떤 우리가 expectation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1부터 G까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리워드를 많이 받게끔 우리가 최적화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클리핑과 KL 텀을 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고요. 근데 이 어드밴티지를 계산할 때 어드밴티지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계산할 때 기존에 이제 G개만큼의 아웃풋을 만들고 이 G개만큼의 리워드를 고려해서 각각의 이제 그러한 이것을 생성한, 그러니까 아웃풋들을 생성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개만큼 샘플링하고 이걸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극대화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드밴티지 펑션이 활용이 될 건데 어드밴티지 펑션은 결국 G개만큼의 민에서 현재 아웃풋의 리워드 빼기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돼서 각각 리워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어떻게 최적화될게 그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에 좀 더 용이한 것도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딥시크 R1 제로는 이 GRPO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물론 딥시크 R1도 GRPO 알고리즘이 활용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룹 스코어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딥시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프로세스 리워드 없이 베리파이브 리워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베리파이브 리워드를 이제 어떻게 줬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R1 제로에서 활용했던 물론 R1 초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R1에도 이제 SFT 이후에 R을 진행하는데 R에 활용하는 이제 Verified 리워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룰 베이스드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 게 말이 좀 헛나오네요. Verified 리워드라고 합니다. 이제 V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VM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면 accuracy reward라고 해가지고 수학 문제와 같이 결과가 deterministic한 경우에 이제 모델은 특정 현식, 즉 answer in the box 해가지고 이 박스 안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모델이 이제 유도를 해서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 답변을 제시하게 될 거고 이를 파싱해서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더 answer is 땡땡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와서 답변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특정 형식으로 최종 답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를 파싱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맞는지를 보는 건데 그냥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된다면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R 서치를 통해서 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치스를 통해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어떠한 값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는 이제 매치 그룹 1 해가지고 만약에 그룹 1에 대해서 이제 매치가 되었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리턴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넌이라기보다는 빈 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컨텐츠랑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서 만약에 리워드가 있다면 그러면 주고 아니면 안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리워드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즉 정확히 말하면 R서치 통해서 특정한 포맷으로 답변이 유도가 된다면 그 유도된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매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파싱된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리트 코드와 같은 코드 문제는 이제 컴파일러를 활용해서 미리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코드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있다면 이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링 되고 나온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리워드 펑션을 좀 확장시키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포맷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모델이 리즈닝 스텝에서는 이 과정을 think와 이 think를 달아주는 태그로 묶어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인제 패턴이 인제 think 안에 뭐 think 있고 answer 다음에 answer를 하고 answer가 닫히는 게 이렇게 얘가 답변을 내놓는지를 이제 패턴을 찾아 가지고 이 패턴이 맞다면 인젠 return 1 아닌 경우엔 0으로 해 가지고 특정 포맷을 따를 수 있도록 리워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찾아 가지고 주는 것을 인제 verify 리워드를 활용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ccuracy 그리고 포맷에서 이제 우리가 리워드를 줘서 인제 특정 방식을 유도하고 혹은 이제 어려운 챌린지한 태스크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템플릿을 한번 봐 볼게요. 애들이 인제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conversation between under assistant 해 가지고 뭐 시스템 프롬프트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어시스턴트는 인제 about the reasoning process in the mind that provided user with the answer. 그러니까 유저가 인제 어떠한 제시한 쿼리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할 때 이제 think와 think 안에 인제 reasoning 스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제 reasoning process here 그다음에 answer와 answer에서는 인제 최종 답변을 answer 형식으로 답변하게 하고 인제 그런 식으로 줬다. 근데 인제 유저는 인제 유저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고 어시스턴트는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어시스턴트 답변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제너레이션 프롬프트를 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로의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했고요. 결국 이 think 안에 리즈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그냥 저는 T라고 할게요. T에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풀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냈고 풀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제 닫아주면 되겠죠? 네, 제가 지금 패드로 써 가지고 좀 그런데 T를 닫아주게 되면 인제 여기서 answer를 유도하게 돼요. answer를 인제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뭐뭐입니다."라고 해서 answer를 인제 닫아주게 되고 앞에 해야겠죠? 닫아주게 되고. 그래서 답변을 내놓게 하게 하는데 여기서 인제 이런 형식의 포맷을 지켰는지를 리워드로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론 제로는 SFT를 하지 않아요. 애들은 SFT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오어 미니가 AIM에서 패스 1으로 했을 때 63.6 근데 아론 제로는 72를 달성했고요. 컨시스턴시 64로 비교했을 때 86.7 해서 성능이 뛰어나게 있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매스 500은 인제 95.9 그리고 GPTQ 다이아몬드는 73.3 해서 오어 미니보다 훨씬 좋고 인제 오어원하고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드에서는 좀 떨어지는 걸 살짝 보여주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인제 다양한 인제 리워드 2개를 하긴 하겠죠. 아론 제로는. 아론 제로는 이렇게 프로세스 리워드 없이 베리파이드 리워드만으로도 꽤나 좋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인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아론 제로가 AIM의 어큐레시를 트레이닝 동안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스텝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보여지는 게 있나요? 자, 성능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스텝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AIM에서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매우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인제 애들은 인제 뭐 스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래 스텝이 그대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verage length per response 답변 completion의 답변의 랭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 패턴이 결국 이 accuracy가 증가하는 패턴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think랑 think 사이에 우리가 이제 뭐 생성해 놓은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올라진다라는 걸 좀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LLM의 모델 자체의 인제 구조가 뭐냐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자 프로버빌리티 모델이라고 했죠.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구조로 봤을 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줬던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를 보고 그다음 토큰들을 생성해낸 토큰을 보고 그다음 토큰 생성 이런 식으로 계속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어려운 챌린지 같은 문제는 생성해낸 인제 모델의 토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올라가고 그 지금 베리파이드 리워드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우리가 모델이 내모는 답변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해서 리워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accuracy가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이제 답변의 길이가 향상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어떤 말이냐면 결국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구조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리즈닝 스텝과 리즈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리즈닝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이 리즈닝 스텝이 길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R1 제로의 셀프 에볼루이션 프로세스는 SFT 없이도 R을 통해 모델의 리즈닝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제가 선언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셀프 에볼루션 프로세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베리파이 리워드는 모델이 생성해낸 답변과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만 주어지게 됩니다. 즉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랑 답변이 맞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답변이 맞으면 리턴이 1이 되게 되고 아니면 0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 프로세스 상에서 얘가 이제 답변을 맞춰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애 스스로 이 답변이 맞게끔 계속해서 이제 폴리시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각각 토큰 기반으로 우리가 다 스테이트마다 우리가 각각 리워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퀀스가 생성되면 리워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셀프 에볼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애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R1 제로의 평균 띵킹 타임이라고 하죠. 훈련 과정 동안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 또한 보여줬고 이러한 개선은 외부 조정 없이 모델이 내재적인 능력이 증가하면서 발전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스텝을 늘려나가는 게 보여줬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어떤 거냐면 아 그래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건 맞아. 동작하는 것도 이해를 했어. 하지만 이 동작하는 게 어떻게 얘가 성능이 좋아진지를 보면 단순히 아래를 했다? 네, 아래를 했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이제 프로세스 리워드로 줬잖아요. 프로세스 리워드를 줬다는 게 뭐냐면 각각 스테이트, 모델이 생성해낸 토큰 하나 각 스테이트마다 우리가 폴리시를 최적화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그 리워드를 재는 게 아니라 생성해낸 시퀀스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생성해낸 시퀀스의 이제 Y 핵과 Y 핵을 이제 모델이 예측한 답변, 박스 안에 있는 답변이라 할게요. 이 답변과 그리고 이제 모델이 생각해낸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해낸 이 답변과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답변 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는 답변 막 1입니다. 3입니다. 35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과 맞는지 틀린지만을 통해서 리워드를 줘도 얘가 스스로 답변을 찾아 나가는데 그 답변을 찾아가는 방식이 얘가 찾아내는 게 무엇이냐? 생성 프로세스를 길게 하자입니다. 생성을 길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풀리하게 띵킹 타임을 많이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꽤나 흥미롭다고 저는 보이고 이게 꽤나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띵킹 타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 이 시퀀스 랭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그러면 뭘로 해야 돼? 퀀타이제이션도 연구를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좀 경량화된 기법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좀 각설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아론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하 모먼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 모먼트가 뭐냐면 모델이 이제 퀘스천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띵크가 해가지고 얘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wait 그래서 let's re-evaluate step by step to identify the correct sum can be 하면서 쩌라락 하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아하 모먼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에 모델이 생성하다가 이 자기가 생성한 걸 보고 '아 잠깐. 내가 다시 풀어야 되겠네.' 하면 다시 푸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아하 모먼트가 RL의 아름다움이라고 애들이 소개를 했는데 RL이 통해서만 이 아하 모먼트가 발견될까요? 아까 제가 미리 뭘 아까 넘겨 버려 가지고 이미 솔루션을 준 것 같긴 한데 아하 모먼트는 RL 통해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이 이미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함양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딥시크 아론의 아하 모먼트를 보게 되면 자, 쿼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앤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제 딥시크 RO의 모먼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라마 8B예요. 라마 8B 모델입니다. 라마 8B 모델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라마 8B 모델을 우리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으로 우리가 그 심플 S1 아닙니다. COT 디코딩이라는 것을 활용했는데 COT 디코딩을 활용해서 우리가 답변을 뽑아오니까 어떤 문제냐면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넥클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을 우리가 리커버를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인제 답변을 푸는 건데 스스로 인제 어떠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내려보니까 마이너스 16.0556 이에요. 근데 이 개수잖아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게 몇 개를 팔아야 되는데 개수가 네거티브 넘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however we cannot negative number of item. 그래서 let's re-evaluate the goal 하면서 let's re-evaluate 즉 아하 모먼트가 라마 8B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어떠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나 혹은 이제 RL을 통해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능력을 끌어올리면 결국 프리트레이닝 안에 인제 우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아하 모먼트가 라마 8B에도 존재하는 건데 왜 우리는 아하 모먼트를 잘 발현할 수 없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들어갔을까? R1이랑 라마 8B랑 SF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들어갔냐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프리트레인입니다. 특히 이제 QN이나 그런 데서 뭐 아하 모멘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애들이 학습한 코퍼스에서 이러한 아하 모멘트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있었고 많이라기보다는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유출해 가는데 효과적이라고 얘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OT 디코딩도 인제 다양한 패스를 통해서 인제 디코딩 경로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기도 한데 체인 오브 토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긴 한데 이 다양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인제 다이버시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즉 모델이 생성해낸 답변의 다이버시티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다양성 기반으로 토큰을 생성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재적인 경로가 발현되는 것이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설명드린 건 어떤 거냐면 아하 모먼트가 아래를 통해서 발현되었다라는 것은 아래를 통해서만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걸 인제 아래 버리파이 리워드로 인제 GT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얘가 인제 자기가 푼 것을 다시 검증하고 다시 또 문제를 보는 그런 식의 패턴으로 학습이 되어 가고 셀프 에볼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모먼트는 프리트레인 단계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결과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COT 디코딩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즉 아하 모먼트는 프리트레인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최근에 인제 기존에 우리가 뭐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이제 기존 코퍼스를 훈련시킬 때 예전에는 뭐 북 기반으로 뭐 북코퍼스나 그런 것도 많이 활용했지만 최근에 이제 신테틱하게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들도 이제 코퍼스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하 모먼트가 발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R1의 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빌리티가 떨어져요. 또한 코드 믹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R온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인제 이걸 통해서 인제 우리가 모델을 튜닝하려고 했는데 어 이 모델의 리더빌리티가 떨어지네. 당연히 얘가 인제 SFT를 하지 않고 R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찾는 데에만 얘가 너무 튜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인제 R온 제로는 성능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했지만 얘가 인제 리더빌리티가 많이 떨어진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코드 믹싱 언어가 혼용되어서 나타나는 게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R온 제로가 아니라 R온은 콜드 스타트라는 걸 통해서 모델의 잠재력과 리더빌리티를 향상하면서 모델의 성능 향상시키는 걸 위해서 콜드 스타트로 시작합니다. 콜드 스타트부터는 인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페셜 토큰이 있고 리즈닝 프로세스 띵크겠죠 이게. 띵크가 들어가고 리즈닝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또 띵크를 쏴주고 서머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훈련을 시켰고요. 콜드 스타트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COT, 체인 오브 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텝 바이 스텝 프롬프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거. 뷰샵 프롬프팅, 딥시크 푸샵 프롬프팅과 이제 딥시크 아론 출력을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읽기 편하게 정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휴먼 어노테이터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휴먼의 프라이어스를 반영한 프라이어 사전 지식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딥시크 아론 제론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제 답변을 찾아가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휴먼의 프라이어를 반영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저닝 오리엔티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보게 되면 애들은 뭐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애들이 이제 리저닝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R을 이제 콜드 스타트 이후에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R1 제로가 아닌 R1은 콜드 스타트를 하고 이제 이 COT 데이터랑 이제 이런 것들을 신중히 설계해서 SFT를 한번 해준 이후에 SFT를 한 겁니다. SFT를 한 이후에 RL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기존 R1 제로는 RL부터 했다면 얘는 콜드 스타트 SFT부터 좀 하이 퀄리티 데이터로 SFT를 진행하고 RL을 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R1 제로는 코드 믹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통해 추가 학습했다고 합니다. 자,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란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답변할 때 영어로만 말해야겠죠? 근데 영어로 답변할 때 중국어 섞여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뭔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리워드로 줘가지고 얘가 이제 컨시스턴시하게 영어로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차이니스면 차이니스로만 답변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워드를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리워드를 하나씩 추가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성능을 약간 낮춰주긴 했지만 리더빌리티를 향상시키고 인간의 선호도가 일치하는 결과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리워드를 추가했는데 성능이 왜 떨어질까요? 방법은 당연히 프리트레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말 기억나나요? 프리트레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프리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코드 믹싱이 일어난 단어이고 코드 믹싱, 즉 언어가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애초에 학습될 때 영어로 보통 많이 훈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코드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엔지니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영어적인 이제 우리가 용어를 활용하는 게 있어서 대부분은 영어의 용어를 많이 보게 되고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사전 학습 이런 것보다 프리트레인, 뭐 미세 조정보다는 파인 튜닝, 강화 학습보다 RL 혹은 뭐 예를 들어 스페셜 토큰, 특별한 단어 파트 막 이런 식으로 단어 뭐 조각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 조각 이런 게 아니라 스페셜 토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학습된 게 이렇게 우리가 특정 프리트레인 우리가 학습될 때 배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믹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뭐 오일러 포뮬러를 우리가 뭐 영어 서적으로 봤다고 해봐요. 그럼 영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오일러 포뮬러를 통해서 어떠한 뭐 어떠한 또 다른 펑션을 활용해서 활용했는데 이 또 다른 펑션은 중국어 코퍼스로 이루어진 것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 하면 거기선 바로 중국어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 모델이 사전 학습된 게 그거에서는 이제 중국어로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나오다가 다시 또 영어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코드 믹싱 문제가 결국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현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델의 결과를 보면 왜 이상해라고 하는데 왜 이상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코드 믹싱이 있는 거잖아요. 즉 모델도 아래를 해서 그냥 애가 훈련시키게 했다니 얘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수행을 해 갔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답변을 찾아갔다. 그게 이제 코드 믹싱을 기반으로 내가 본 코퍼스를 통해서 답변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제 못하게 억제를 해서 리워드를 주니까 성능이 떨어지겠죠. 난 이거 중국어로 봤는데 왜 영어로 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저도 아까 말했듯이 뭐 특별한 단어 조각할 때 막 단어 팔자하면서 막 어버버거렸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랭귀지 모델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또 인제 우리 사례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딥러닝이나 인제 LLM 좀 꽤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인제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재밌게 느껴지고, 딥러닝 자체가 인간이 생성한 인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인제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꽤나 재밌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재밌는 방향 필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제 저의 좀 약간의 좀 뻘소리 정도로만 받아주시고, 무튼 여기서 인제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추가해서 학습을 했다. 그리고 이 리워드는 이제 좀 성능을 낮춰주긴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자명한 거다라고 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R어는 인제 이렇게 인제 우리가 아래를 한번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아래를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떠한 그 A큐러시 기반으로 어떤 좀 수렴을 하게 될 거죠. 이 수렴화된 것을 가지고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체크 포인트에서 인제 SFT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다음 라운드 학습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즉 SFT를 한번 하고 RL로 한번 해 줘요. RL로 해서 어느 정도 컨버지가 됐다면 이 컨버지한 것을 인제 이 컨버지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SFT에 인제 좀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냐? 여기서 인제 SFT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SFT. 네.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SFT입니다, 이건. SFT를 하게 되는데 결국 다음 라운드에 SFT를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체크 포인트 여기서 컨버지된 이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서 리젝트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젝트 샘플링을 활용해서 컨버지한 RN 체크 포인트에서 리즈닝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이제 룰 베이스 리워드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만 포함했지만 딥시크 V3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모델 예측을 추가로 입력해서 추가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즉 딥시크 V3에 인제 우리가 뭐 같이 AIME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지문이 있고 GT가 있겠죠. 그래서 "야, 너 그 GT를 보고 이 답변이 왜 이렇게 나온지를 말해 봐." 하면 여기 리딩 스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인제 가지고 추가 데이터를 만들었고 올바른 응답을 여부를 판단해서 데이터에 포함할지 말지를 해서 이 리젝트 샘플링을 활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 믹싱, 긴 단락, 코드 블럭이 포함된 읽기 어려운 COT는 필터링했다라는 겁니다. 리더빌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빼고, 그래서 600K의 리즈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SFT를 수행했는데, SF 데이터가 이제 600개뿐만 아니라 non 리즈닝 데이터도 포함되겠습니다. Writing, Factual QA, Self Recognition and Translation 같은 비추론 작업이죠. 이건 뭐냐면 뭐 글을 좀 작성해 줘, 서머라이제이션 해 줘, 이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검증해 줘, 혹은 뭐 이 번역해 줘, 이런 정도의 그런 작업이죠. 이건 이제 추론이 필요 없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추론이 필요 없는 작업은 딥시크 V3의 SFT 데이터에서 재사용했다. 딥시크 V3를 SFT 하는 데서 이걸 인제 활용한 데이터를 non 리즈닝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 200K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특정한 작업에는 COT를 포함했지만 간단한 요청, 예를 들어 헬로와 간영에서는 COT 없이 응답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00K 데이터를 2엑포치로 SFT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 폭으로 인제 좀 인제 SFT를 추가적으로 해 줬다. 즉 기존에 인젠 뭐 R1 제로는 RL만 했다면 얘는 SFT 콜드 스타트를 해 주고 RL을 하고 여기서 리젝트 샘플링과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모아 가지고 SFT를 해 줬다라는 게 R1의 훈련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for all 시나리오로 해서 최종 이제 RL을 또 수행하게 되는데, 휴먼 프리퍼런스랑 좀 더 적합할 수 있도록 2차 RL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가서 커리큘럼 베이스로 훈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키미랩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키미랩의 방식과 꽤나 유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휴먼 프리퍼런스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도록 2차 RL을 수행하는데 헬프니스나 인제 함리스를 계산, 그러니까 인제 좀 뭔가 이 모델이 친절하고 그리고 좀 우호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고요. 리저닝 카파빌리티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의 선호하는 답변은 좀 보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친절하고 그리고 좀 유해한 답변과 먼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리즈닝 카파빌리티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RL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리즈닝 데이터에서는 이제 딥시크 R1 제로에서 활용했던 방법론을 그대로 따랐고 매스, 코드, 로지컬 리즈닝 분야에서 룰 베이스 리워드를 활용했다. 즉 베리파이브 리워드를 활용했다. 베리파이 리워드 모델이라 하면 안 되니까 VR로 하는 게 낫겠죠? VR. 네. 그리고 제너럴 데이터에서는 리워드 모델을 사용해서 복잡하고 미묘한 시나리오에서 인간의 선호도를 반영한 걸 활용했다. 즉 리워드 시그널과 다이버시티가 높은 프롬프트 디스트리뷰션 그 결합해 가지고 모델을 최종화시켰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자, 다양한 리워드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도 있죠. 그리고 에큐러시 기반의 리워드도 있고 포맷 기반의 리워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리워드 모델을 반영했다면 여기에 리워드 모델의 리워드까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리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모델이. 그래서 어떠한 모델이 이제 우리가 최적화될 때 이런 다양한 리워드 시그널을 줘 가지고 이 모델을 최적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헬프니스는 평가 기준은 파이널 서머리에 초점을 맞춰서 응답의 유용성과 관련성을 강조했고요. 과정 자체에서는 이제 좀 이러한 띵크 토큰 내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리스는 뭐냐면 띵크 토큰 안과 요약 부분을 평가해서 잠재적 위험, 바이어스, harmful 컨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시켰다는 건데 예전에 제가 손에서 이제 얼라이먼트 페이킹이라는 것을 말을 했죠. 그거랑 좀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함리스를 우리가 할 때는 기존에 이제 helpfulness는 이제 summarization, 그러니까 think 토큰 이후에 우리가 스페셜 토큰인 think 토큰 이후에 이제 answer를 답변하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시켜가지고 helpfulness를 평가를 했고요. 함리스는 응답 전체를 평가해서 잠재적인 위험이나 바이어스, harmful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좀 완화시켜서 만약에 있으면 리워드를 0 주고 없으면 1 이런 식으로 말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한번 훈련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딥시크 V3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고 여기 콜드 스타트 롱 COT 샘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SFT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이 SFT가 된 건 이제 여기서는 R1으로 가겠죠. R1은 이쪽 프로세스를 타게 됐고요. R1 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순수 RL, 리즈닝 오리엔티드 RL, GRPO, 룰 베이스드 리워드, 버리파이브 리워드를 활용했다. 해서 R1 제로를 만들고요. 이 R1 제로에 체크 포인트를 썼냐? 이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R1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R1 제로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COT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에 이제 COT를 할 수 있게끔 하게 했고요. 이제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통해서 COT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가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코드 믹싱 안 나오게 좀 해줘서 리워드를 하나 더 추가해줘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V3 베이스 그리고 RO, RL 그러니까 리워드 이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RL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제 리즈닝 프롬프트와 리딕션 샘플링 함께 활용해서 리즈닝 데이터를 수렴하게 되고요. 여기서 인제 말했듯이 어느 정도 컨버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모델을 통해서 리워드를 통해서 이제 COT를 할 수 있게 되고 랭귀지 컨시스턴티 리워드가 돼. 이게 플러스가 잘못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SFT 된 걸 통해서 RL을 한 번 더 수행하잖아요. RL이 어느 정도 컨버지 되면 이걸 통해서 인제 우리가 리액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룰 베이스와 인제 딥시크 V3S를 저지를 통해서 인제 하거나 이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서 리액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즈닝 데이터 600K를 모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넌 리즈닝 데이터 200K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딥시크 V3의 SFT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인제 COT 프롬프팅을 통해서 200K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컴바인하게 되면 800K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SFT를 2의 폭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폭을 수행하게 됐는데 2의 폭을 수행하게 되면 리즈닝, 프리퍼런스, 리워드, 다이버텍스 또 RL을 또 한번 해 주고요. 리워드를 모델을 써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추가된 리워드 모델에 활용된 RL을 한 번 더 수행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딥시크 R1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 번만 더 흐름을 볼게요.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R1 제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 그다음에 SFT를 이제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했고 이 COT 플러스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 인제 뭐 기존에 이 GRP와 RL을 쓰겠죠. 그래서 RL 해서 어느 정도 컨버지된 그런 R1 체크 포인트를 그러니까 RL 체크 포인트를 찾았어요. 이 체크 포인트와 인제 가지고 나서 인제 이걸 가지고 리직 샘플링을 통해서 리즈닝 데이터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non 리즈닝 데이터가 있는데 non 리즈닝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딥시크 V3의 SFT 데이터와 이제 COT 프롬프팅을 통해서 인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롤 리즈닝 200K 데이터를 해서 총 800K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이해폭 해 가지고 데이터 튜닝을 2번 해 줍니다, 이해폭으로. 그다음에 이제 RL을 최종적으로 하게 해 주는데 RL은 여기서 인제 리즈닝 플러스 프리퍼런스 리워드 다이버스 트레이닝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건 인제 무시해도 되고요. 프리퍼런스 리워드가 당시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R1이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래서 R1의 인제 아웃풋을 이 SFT 데이터 컴바인드 SFT 데이터의 R1의 아웃풋을 인제 만들어 가지고 인제 이걸 SFT 시킨 게 어떤 거냐? 이게 디스틸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인제 기존에 말했듯이 디스틸된 것을 인제 이런 SFT 데이터 800K 샘플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이 인스트럭션에다가 인제 우리 R1에 인퍼런스 하게 되면 R1의 데이터 R1의 아웃풋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이 R1의 아웃풋들을 인젠 애들의 SFT로만 트레이닝을 해 가지고 성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마 3.1 8B, 라마 3.3 70 빌리언 인스트럭트, QN 2.5 14 빌리언, QN 2.5 32 빌리언, QN 2.5 매스 7B 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에 디스틸 해가지고 딥스틸 R1 디스틸 모델, 딥식 R1 디스틸 모델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프로세스가 길고 커리큘럼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딥시크 R1의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이제 클로드 소넷을 보게 되면 클로드 소넷은 꽤나 성능이 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클로드 소넷도. 그래서 뭐 인제 뭐 ML에서 성능이 준수하고 근데 뭐 보면 뭐 AIM이나 그런 데서는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고성능 리즈닝이 떨어지고 GPT-4도 9.3 정도. 딥시크 V3는 뭐 SFT 된 거겠죠? 이건 39.2. 근데 오픈 AI의 5원 미니는 AIM에서 63.6, 매스 500에서 90.0. 뭐 나머지에서는 꽤나 순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픈 AI 5원 12.17을 보게 되면 뭐야? 79.2 뭐야? 76.4 뭐야?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잖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걸 따라잡은 게 R1입니다. 대부분에서 이제 소탁금 성능을 보여줬고요. 91.8, 92.8, 78.8, 97.3 그리고 뭐 79.8, 65.9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둘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성능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GPT-QA 다이아몬드에서도 오온과 필적하고요. 다양한 곳에서 필적한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RL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곳이긴 해요. 이곳이긴 해요. 결국 이 스페셜 토큰의 리즈닝 타이밍, 그러니까 뭐였지? 리즈닝 띵킹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성능이 높아지는 게 모두 스스로 찾아낸 답변이기도 하고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인퍼런스를 충분히 길게 만들거나 다이버시티를 늘려줘 가지고 우리가 중간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생성하게끔 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즉 모델의 내재적인 능력에 이미 어떠한 답을 찾아갈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트레인 단계에 있었고 이 프리트레인 단계에 있는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RL을 적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 갈 건데 자, 그러니까 제가 디스틸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디스틸 모델의 성능도 꽤나 준수합니다. 특히 QN32 같은 경우에 AIM이가 72.6 그리고 뭐 라마 70B도 70점, 86점 해서 적은 빌리언 모델도 꽤나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5 미니랑 비교했을 때도 꽤나 좋고 QWQ32B랑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꽤나 준수한 게 다 보여집니다. 근데 딱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자, 여기서 인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능이 인제 뭐 아론 디스틸이 우리 해도 인제 좋긴 하겠지만 인제 나중에 제가 인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제 여기 디스틸된 모델도 꽤나 성능이 좋고 이 디스틸되지 않은 모델이 있긴 한데 디스틸되지 않은 모델은 인제 또 디스틸된 모델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을 했다 못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봤더니 하나가 누락되어 있었네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거랑 해서. 자, 디스틸된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R원의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애들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꽤나 순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왜 R를 안 하고 SFT로 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다른 클루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데요. 아론 디스틸 QN과 아론 제로 QN이 있습니다. 아론 제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론 제로 QN 32B는 뭐냐면 디스틸된 모델이 아니라 얘는 RL을 통해서 순수 RL을 통해서 아론 제로랑 똑같이 정답을 차단하게끔 훈련시켰어요. AIME로 봤을 때 성능이 이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아 볼 수도 있는데 디스틸 모델보다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스스로 적은 파라미터의 모델 있잖아요. 32빌리언 모델에 물론 현재 QWQ 그냥 32빌리언짜리 프리뷰 말고 모델은 꽤나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빌리언 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디스티를 하는 SFT를 하기보다 R를 하는 것보단 SFT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RL만 그냥 우리가 순수 RL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델이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현시켜 가지고 답변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 보면 그렇게 정답률이 좋지 않게 얘가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기존에 내재돼 있는 내재 능력이 32일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R을 아무리 해서 인제 얘가 이볼빙을 하게 해도 어느 정도 스스로 답변을 찾아가는 데 한계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제 좀 큰 모델, 티처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나서 이걸 SFT 한 게 오히려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애들이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결국 프리트레인된 모델도 꽤나 성능이 좋아야지 SFT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적용하는 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지 우리가 R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꽤나 성능이 높게 향상이 되고 컨버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1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여러 개입니다. 리즈닝 스텝이 길어지면 길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이 리즈닝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간다는 게 뭐냐면 RL의 스텝이 증가했을 때 이 띵킹 타임이 증가해서 리즈닝 타임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띵킹 타임, 리즈닝 타임은 똑같긴 하겠죠. 보통 이러한 타임이 얘들이 생성해내는 타임이 증가하고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고 그 중간에 아하 모먼트가 있는데 이 아하 모먼트는 원래 모든 대부분의 모델의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생성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재적 잠재 능력이 R를 통해서 베리파이브 리워드만으로도 애들이 성능을 향상시켰다가 핵심입니다. 또한 엄청난 유의미한 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R를 했을 때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폴리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베리파이브 리워드만으로도 꽤나 창의적으로 우리가 리워드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설계만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하드 태스크에서 얘가 스스로 답변을 찾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디스틸 모델이 대부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델이겠죠? 우리는 670빌리언짜리를 솔직히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캐파시티가 좀 없잖아요. 리소스에 대한 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다루게 된 것은 디스틸된 모델일 거예요. 32빌리언 혹은 뭐 좀 그 미만의 그 14 뭐 한 8빌리언 이런 걸 다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R를 해서 성능을 찾아가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좀 좋은 큰 캐파시티가 큰 모델의 아웃풋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SFT를 입에한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다. 즉 가장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R를 통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놓고 이를 기반으로 디스틸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론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다양한 그러한 방법론도 있고 인제 이 모델을 패스타임 스케일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적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좀 화제가성이 짙기도 하고 꽤나 핫한 모델이었는데 그 방법론을 좀 깊게 살펴보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 것은 얘들이 어떤 방법을 썼고 이 방법론이 왜 성능이 좋은지를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키미랩에 관련해서 인젠 얘도 인제 리즈닝 성능이 엄청 뛰어난 모델을 발표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다면 길을 수도 있고 좀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가면 RL을 통해서 리즈닝 스텝을 리즈닝 타임을 길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모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걸 보니까 결국 띵킹 타임이 많아지고 이 띵킹 타임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모델이 넥스트 프리딕션 있잖아요. 기존의 풀이 과정을 길게 쓰고 잘 만들어낸 이후에 답변을 하는 게 애들 리저닝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스텝이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좀 제가 부족한 말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 줬으면 좋겠고요. 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